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인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고 네. 무탈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장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요즘 있습니다. 시장 동향에 곤두세워야 할 시장인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알찬 이야기로 저희를 곤두서게 해주실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 부동산 전망은? 자, 이 수도권 대출이 막히면서 중소형 지방 아파트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의 투자 대안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과연 지방 부동산 위기 속 기회가 될지 한번 전망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보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곤두세워서 보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럼 나의 부동산 재테크 지방 쪽으로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수도권에 몰린 수요가 분산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들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라고 읽혀지실까요? 지금 그 6.27 대책이 나온 이후로 네.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본래 조금씩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낙폭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근데 6.2 부동산 대책은 지방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네. 대구 같은 경우 지금 광역시잖아요. 예,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가 아니고 이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혀 지금 뭐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낙폭이 가장 많이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 그래서 대구, 뭐 광주, 대전, 강원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지방 시장은 낙폭이 점점 더 지금 심해진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구 같은 경우 광역시잖아요. 네. 대구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뭐 만약에 전국적으로 몇십만 가구가 들어와서 공급이 과잉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공급이 많아서 이거 공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의 공급을 보는 게 아니고 지역 단위로 공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구면 대구,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그렇죠.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훨씬 많았어요. 올해도 많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6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대구는. 예, 네. 그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파트 시골가를 보는 사이트들. 사이트들 네. 이런 사이트들에 가면은 매년 공급돼야 될 물량, 적정 물량, 적정 수요, 수요가 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이 공급이 된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구는 올해까지도 공급 물량이 계속 많아. 일단은 근데 내년에부터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가 낙폭이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죠. 내년부터 줄어드니까 내년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지방 시장도. 그래서 지금 지방의 분위기는 정부에서 일단은 한 채씩만 가져. 집 한 채씩만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뭔가 이제 대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까지 지방 시장은 지금 뭐 어떤 그런 효과
반대 효과라고 반대급부라고 하죠. 서울은 이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상황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면 지방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요즘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서울에 있는 집들을 현금으로 매매를 하는 뭐 외국인 머리 검은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예. 있고 이러면서 점점 양극화가 극단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양극화의 극단화, 양극화의 심각화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6.27 지금 현 정부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6.27 대책, 강력한 대책,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6.27 대책을 정리를 하면은 1주택만 가져라. 1주택 이상은 갖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핵심을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하면 더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채를 팔고 똘똘한 곳으로 한 채. 이렇게 이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판다는 거죠. 근데 파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있는 것부터 판다는 거죠. 그렇죠? 지방 그다음에 이 경기권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건 서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양극화를 넘어서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뭐 광주든 간에 거기서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선호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이 안 오르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 이것은 사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지방 부동산의 이야기인지라 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정부는 균형 발전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내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북, 강원, 제주 등은 자원과 연계, 자원이죠. 자원과 자원, 연계한 네. 그렇죠. 특화 성장 지원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속철도망 이야기도 나오고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또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외국을 가서 보면요, 대표님 미국이나 그러면 어떤 도시는 그 도시만의 특성화가 된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산업이라도 좀 우리나라는 뭐 물론 국토는 좀 작지만 우리도 예를 들어 구미나 대구 이런 쪽은 약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또 산업이 좀 발달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울산 포항은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특화된 어떤 지역마다 특색이 더 명확해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나.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봐도. 왜냐하면은 대도시들, 네. 지방의 도시들이 꼭 서울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 전략이 아마 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맞는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균형 발전을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모든 정부에서 항상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격차가 커지거든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화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는 방향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뭐 전북, 강원, 제주 이런 자원과 연계한 뭐 특화 성장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어떤 방향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여태까지 뭐 이런 거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네. 다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특성화 전략을 써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좀 길게 시간을 두고 그렇겠죠.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지방 시장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하고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꼽자면 그래서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시키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양질의 일자리들,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차별화된 이 지방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 이게 좀 속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늘 항상 원점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나라도 아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여야가 바뀌든 또 정당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늘 항상 그게 좀 아쉽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5년마다 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이 5년마다 많이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되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다 따라오고 지방의 어떤 그 정책들도 오래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것도 것도- 계속 똑같이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디선가 이런 또 외침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와 함께 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56개에 도달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세컨드 홈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데 이 세컨드 홈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세컨드 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 집을 뭐 수도권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을 하나 보유를 하시고 지방에 한 채를 세컨드의 한 채를 그렇죠. 하는 게 세컨드 홈이잖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양도세나 뭐 종부세, 인구 감소 지역들 이게 인구 감소 지역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네네.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이런 지역들에서 1주택자들 뭐 수도권 서울이든 어디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채를 샀을 때 양도세, 종부세, 뭐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한번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주택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1주택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주택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평가도 뭐 나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서 뭐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 또 제한도 풀고 하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세컨드 홈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어떻게든 되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이나 경기나 이 광역시 이런 데들은 세컨드 홈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서울 그렇죠. 서울 경기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혜택을 줘서 어쨌든 그 인구 감소도 막고 그쪽을 좀 지방에 오늘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재테크의 목적도 있고 또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아니면 경기도에 한 채가 있고 그 지방에 내 고향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살 거야. 고향에 가서 살 거야. 나중에. 그럼 집 한 채 살 수 있겠죠. 싸게 저렴하고 세금도 훨씬 절약하면서. 하지만 투자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거기다 집을 사?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 이 세컨드 홈이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격도 잘 오르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이렇게 세컨드홈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네. 수요를 갖다가 유입시켜야 되는 곳, 그러니까 불확실한 곳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된 곳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기 그게 때문에 예,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로 묶어놓은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역들, 우선 고가 지역이죠. 그런 지역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그럼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이게 뭔가 규제를 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네. 오히려 안 오르는 지역들은 이렇게 뭔가 하라고 하는데 거길 누가 들어가서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거는 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현실성이 별로 네. 없는 지난해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게 이전 아닌가. 정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예, 예. 이게 세컨드 홈이 좀 생소하지요. 이게 옛 이름으로 하면 별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장 그렇게, 예,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잣집에 거죠. 보면 별장 이야기하는데 세컨드 홈이 약간 별장 개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20년에 폐지되었던, 제가 2020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으나 2020년도에 폐지되었던 매입형 10년 민간 임대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하고 또 미분양 매입 규모도 늘린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일단 뭔지 저는 잘 관심이 없을 때라 어떤 제도가 부활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임대를 그 매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 감소 지역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해서 이제 임대를 10년 동안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아, 10년 동안 임대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2020년 제도 폐지가 돼서 5년 만에 지금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럼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10년 동안 노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10년 동안 하는 예, 건데. 노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일반 세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과 배제가 아니고 이런 데는 양도세를 아예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요? 양도세를 면제해 주든지 뭐 5년 동안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민간 임대주택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10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6년은 단기고요. 10년 동안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취득세도 중과 배제. 이게 중과 배제가 아니고 취득세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파격적인 이런 혜택을 줘도 지금 할까 말까 네. 지금 이러는 판국에 이거를 중과를 배제한다는 거, 주택세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게 과연 이게 예전에 있던 거 다시 그냥 되살린 거거든요. 그 예전에 있다 왜 없어졌을까요?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이게 경기 침체에 지금 뭐 빠져 있다는 지방을 살리는데 과연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있다가 없어진 정책이 다시 나왔을 때는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또 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이게 세제 혜택을 아무리 이렇게 뭐 해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이런 지역들이 과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 상승할 수 있다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죠. 그래서 이게 거래로 네. 실제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어렵다.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이게 쭉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쭉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것이고 지방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할 건데 내년에는 이제 수요가 좀 그건 지역마다 틀리다고 지역마다 제가 좀 말씀드린 틀리니까. 거죠. 왜냐하면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만 돼도 중학교 때 배웠나요? 뭐 수요 공급, 공급. 네. 예,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 해서 이 수요가 많은 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데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미분양 나고 가격이 그래요. 안 오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예전에 배웠던 거지만 막상 내가 투자할 때 사람들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만약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이트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올해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이 매년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봐서 아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년에 뭐 집값이 뭐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지역마다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 전부 다 이게 각자 그 도시별로 다 다르게 막 움직이니까 공급 물량이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 좀 뭐 답을 거의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 쭉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방 부동산 투자 지금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거기 그리고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혹은 지금 좀 아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일단은 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인구 감소 지역은 오히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없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정책과 지금 반대입니다. 일단.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한마디로 교통망, 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유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혁신 도시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주변 그리고 뭐 병원이나 마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한마디 주변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투자를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단 공급과 수요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뭐 산업단지가 있거나 공공기관이 있거나 뭐 혁신도시 이런 네. 데들은 항상 임차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 어디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형 아파트나 아니면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수요는 꾸준하게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 임차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지방 부동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도시들 중에서 그 선호하는 지역들 양극화가 커지니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대전이 되고 네. 대전, 대구 아니면 부산 이런 지역 중에서도 그 선호도 높은 지역들 이런 쪽과 선호도 떨어지는 지역에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거 그것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지방 부동산이라 그래서 안 올라 이것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시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현 시점을 놓고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시장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더 지켜보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보다는 왜냐하면은 지방시장을 살리는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정부에서 구체적인 이제 대책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 시장이 전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방 부동산의 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투자를 뭔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도 지방시장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무료 세미나가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뭔가 또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정훈 대표에게 무료니까요. 또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 자 이번 주 무료 세미나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예, 9월 3일 날 네. 수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하반기 진입 전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 예, 하반기로 이제 시장이 이제 접어들잖아요. 넘어왔죠 벌써. 넘어왔나요? 네, 넘어왔죠. 네, 넘어왔- 9월이니까. 넘어왔네요. 자, 하반기 시장 9월 달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고는 하되 행동은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하반기 시장,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과연 임차 시장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나서 뭔가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지금 하반기 과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정말 투자의 포인트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무료 상담으로 개 1대1 무료 상담으로 진행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대1 무료 상담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다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알찬 내용들도 너튜브를 통해서 올려도 주시니까 너튜브도 활용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또 이번 주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한정훈 대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투자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